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치러진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당선된 조합장들이 최근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경찰을 피해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모 지역농협조합장이던 이모 씨는 조합장 선거 기간 금품을 살포하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돈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조금 썼습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경남에서만 모두 11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당선된 조합장도 8명이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조합장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에게는 줄줄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 2심을 통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은 7명.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선거 비용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임기 1년을 앞두고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재선거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조합 경영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바로 고스란히 이제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 거죠.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던 첫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 세계 K-팝 팬들의 축제인 2016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경남 창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세계 최대의 한류 축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65개 나라 13,000여 명이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특설 무대가 설치된 행사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대왕 기자, 전 세계에서 온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에 와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늘 저녁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오를 특설 무대입니다. 오늘 위해 지난 1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을 K-팝 팬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곳 창원에는 가을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낯선 한국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연습에 몰두하며 본선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예선전부터 뜨거웠습니다. 모두 4,500개 팀, 13,000명의 K-팝 팬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는데요. K-팝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고 본선 무대에는 15개 팀만이 진출했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건데요. 특히 한류바람이 일찍부터 불었던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최근 유럽과 남미까지 참가 문의가 쇄도하면서 올해 참가국은 65개국으로 초대 대회보다 배로 증가했습니다. K-팝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페스티벌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 K-팝을 대표하는 스타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11일 저녁 11시 KBS ETV와 KBS 월드를 통해 100개국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팝 페스티벌 준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홈런 타자인 에릭 테임즈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1시쯤 창원시 불종거리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테임즈 선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테임즈 선수는 어제 삼성과의 더블헤더 경기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선발로 출장했다 교체됐고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이 어제 시의회에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인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사퇴서를 냈습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말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창원시 공무원 55살 전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월에 벌금 4,800만 원,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하고 돈을 준 온천개발조합장 손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시 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온천 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자 없이 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착화탄이 많이 사용되자 이를 팔 때부터 신중하게 하자는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어질러진 방 안,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발견 당시 방에서는 착화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다 막아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그래 문 열고 들어가니까 딱 내면대로 누이더라고요. 연탄 냄새하고 일개식에 놓으니까 냄새가 좀 많이 좀 났습니다. 최근 착화탄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착화탄 구입을 까다롭게 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번개탕 하나 주있어. 예,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착화탄을 진열대에서 치워 보이지 않게 하고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판매하는 겁니다. 눈치도 한번 살펴보고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또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착화탄 포장에는 자살 예방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많이 힘들다, 번거롭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살 수단으로 번개탄을 활용한 것들이 2위로 껑충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고독성 농양 유통을 제한해 이를 이용한 자살 사고를 줄인 만큼 착화탄 구입을 까다롭게 하는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번 지진 이후 지진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지진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수백 차례 여진에 지난지 주민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의 터전이 가장 공포스러운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이 트럭이나 KTX 열차만 지나가도 놀래서 잠을 못 자는. 진동이 멈춘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한 학생이 방마다 문을 열며 재난 상황임을 다급하게 알립니다. 놀란 학생들은 앞다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당시 이 기숙사 8층에 머물던 21살 정유정 양은 작은 흔들림에도 건물 안에 머물기가 두려울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 무너질 것 같은 공포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숙사 높은 층에 살다 보니까 지진이 조금만 떨려도 일단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진앙지 주민이나 진동을 겪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치 않습니다. 환자들 스스로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 지진 대피소 설치나 건물 내진 설계 보강 같은 충분한 지진 안전망을 갖춰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부산에도 정말 안전한 곳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건물 자체도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불안에 대한 공포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진 공포를 치유할 기관 설립이나 의료 체계 구축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가을 하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비 예보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경남 지역은 다시 빗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수량 살펴보면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 그 밖에 내륙은 20에서 5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의 경우 돌풍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이 비는 연휴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개의 기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남쪽에는 막대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일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6도, 거제와 통영 17도로 시작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밀양과 김해 20도, 의령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박물관이 가야 기와를 잇는 영남기와의 독특함을 알려줄 전시회를 내일부터 2달 동안 엽니다. 의령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의령 한지 축제가 다음 달 4일 불인면 신반시장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이 올해 하반기 장학금으로 중고대학생 130여 명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평일에도 4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피카소와 샤갈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은 피카소와 샤갈,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피카소와 세계의 정원, 거장들의 휴머니즘 전시회를 12월 4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 토쿠시마 현립 근대미술관이 소장한 세계적인 작가 39명의 작품 73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은 8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55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건수는 경기 180건, 서울 87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경남은 2012년 17,600여 건에서 지난해 23,200여 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나 동물 퇴치, 가침 사고 구조 등 생활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119 생활안전대가 본격 가동됩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생활 안전 서비스 장비가 실린 119 전담 차량을 다음 달부터 김해와 진주, 사천, 거제 등 경남 11개 소방서에 배치합니다. 그동안 각 소방서에는 119 생활안전 전담 차량과 인력이 없어 업무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시범유치원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거제 숭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빈터에 어린이집을 확충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범 유치원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의 시범 유치원 운영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